있구나. 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 우리 백구 그리고 우리 마요 집 지키는 이 빈집을 지키는 이 개들을 옆에 두고 또 동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비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료 사용법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는 그 질소, 인산, 가리, 그러니까 NPK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NPK는 식물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때에는 질소, 인산, 가리, 칼륨이라고 그러는데 가리라고 그럽니다. 칼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 미량 요소라 하기 전에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종류는 거의 부차적인 부분이고 기타 미량 요소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비료에 맞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맞춤형 비료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22-10-8 플러스 1 플러스 0.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미끄럼용으로 나오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원예 비료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12방법의 주의사항을 메모리 보시고 이렇게 질소의 수량 그리고 인산, 가리 그리고 고토라 그러는 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잘하게 원활하게 돕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고토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붕소는 뿌리의 결핍이라든지 잎이 마른다라든지 그럴 때는 붕소를 꼭 적어야 되고요. 이렇게 맞춤 형태에 대한 미끄럼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맞춤 전에 우선은 좀 힘을 좀 키우겠다 할 때는 미끄럼을 할 수 있는 질소 성분만 가득 있는 여기 보면은 질소질 46%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는 퇴비하고 같이 혼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요거는 질소는 과다 시비하면 굉장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자람이라든지 너무 질소질을 강하게 하면은 과육이 너무 크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웃자람 질소 성분은 우리가 비가 올 때도 질소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짧은 시간에 급변한 내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질소 성분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 질소. 그러니까 이 복합비료 이 모든 부분은 직접적으로 식물하고 닿지 않게끔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화학비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미량 요소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 잎산 황산가리라고 황산하고 가리, 황산하고 칼륨이 들었다는 건데 그 부분에 황산가리가 45%라고 적혀 있는 건요.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칼륨이 45%, 황산은 좀 적게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밑에 분량을 항상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맞춤형 비료가 있는데 뒤쪽에 미량 요소가 없으면은 물론 결핍적인 부분이 있어서 따로 구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성장기가 있을 때 질소, 인산, 가리에서 질소질이 없다 그러면은 비대기에 효과를 치면은 비대기에 비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비대기 때는 막 이렇게 키워야 될 때는
질소 성분이 많이 필요한데, 복합 비료에 보면은 질소가 없고 뭐 인산이 50, 뭐 칼륨이 34 이렇게 되는 거는 비대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비료를 할 때는 언제 할지, 그러니까 수확기 할지 비대기 할지, 수확기 할 때는 오히려 질소와 칼륨 성분이 좀 많고 인산, 그러니까 피 성분은 좀 적은 걸로 해주시면은 수확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가면 질소와 인산과 가리가 어떤 성분을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질소는 모든 것 성장을 크게 하고, P는 과육이라든지 과일을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거, K는 뿌리를 더 털실털실하게 해서 과육이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과일로 비하면은 과일 단단하게 하고요. 예를 들면은 붕소는 과일의 형태나 모양과 크기를 좌우하는 게 붕소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요. 칼슘이 부족하면은 과일의 품질이 많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미량 요소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으나 그게 결핍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비료 사용법입니다. 비료는 비대기 때, 그리고 영양제 때, 수확기 때 어떤 것이 제일 사용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대기 확 키울 때는 질소를 좀 많이 어느 정도 성분이 있어서 효과를 보게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미량 요소가 많이 있는 거는 뒤에 마그네슘, 망간 같은 후비, 나중에 수확하기 전에 미리 뿌려주시면은 마그네슘, 붕소, 아연 이런 거 좀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영양제는 골고루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확기에는 아무래도 수확기에는 질소와 칼륨이 많은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황산가리 이런 쪽으로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기질 비료라고 그럽니다. 유박은 유기질 비료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혼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원료가 어떤 걸 썼는지, 아주까리 유박이 많은지, 소종류가 많은지, 미강이 많은지, 그리고 이게 성분이 어떤 성분이 많은지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뭐 질소 성분 다 적혀 있어요. 아주까리, 대두, 미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질소가 4%, 인산이 2%, 칼리가 1%, 유기질이 700%. 여기도 보면은 질소가 4%, 인산이 1%, 칼리가 1%, 유기물이 70%. 대부분의 유박이 70%가 유기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기물 이런 비료의 특징은 고기를 갈아서 바다에 나오는 고기를, 고등어, 정어리가 과당이 났을 때, 또 잘렸거나 끊겼거나 했을 때는 그걸 갈아서 만드는 어분이라는 유기물이 있고요. 그리고 골분, 소나 돼지를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남은 뼈들, 그걸 가지고 갈아서 나오는 게 골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두박, 콩을 이제 짜서 또 갈아서 기름을 짜거나 했을 때 남은 찌꺼기들, 그리고 기름류, 가루박, 가루를 내가 하달한 유박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거랑 또 미강, 쌀을 쪄었을 때 나오는 가루, 그리고 여러가지 최종박, 아주까리박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도가 있는 그런 기름이죠. 아주까리박, 그리고 외국에서 보면은 팜 옥수수박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제일 좋냐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곰팡이가 잘 쓰느냐, 그리고 질소와 인산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 또 가격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어분이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골분, 이렇게 대두박 이런 쪽으로 식물성 나가는 게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성분이 어떤 적재 해석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질소와 인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분이 질소와 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류고요. 골부는 그 다음 이런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 유박 비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따는 구성물이 뭐가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분, 돈분, 우분이 대부분적인 동물성으로 나오는 우리가 그룹을 많이 하죠. 구원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많이 함유되어 있느냐, 특히 잡식성 같은 동물들은 개분, 돈분 정도는 가스가 많이 나요. 여기에 유박이 가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톱밥이라든지 버섯 베이지 같은 그런 구성물들을 많이 첨가해야지만이 가스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발효시키고 곰팡이 세게 하려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첨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분, 돈분, 우분 순인데 개분은 더 많은 구성물이 포함된다. 대신에 유박 비료에서는 최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분, 돈분, 우분에다가 톱밥이라든지 수피, 왕겨, 그리고 버섯 베이지 가루들, 그런 가루들을 함께 섞어서 이렇게 유박을 만들면 굉장히 좋고요. 그거 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산성 토양이 있을 때는 이런 고토, 석회가 있는, 석회가루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오나이트라고 하는, 여기 우리가 상토라고 할 수 있는 제오나이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 석회질 성분을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집에 없지만은 석회 고토 입상 비료라고 예전에 막 면에서 군 단위에서 많이 나눠졌죠. 여기 알칼리 성분, 석회질 성분을 주는 비료인데요. 이 성분을 많이 가미해서 산성질 된 토양일 때는 이 석회를 많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고토라는 거는 마그네슘인데요. 고토는 나무라든지 식물의 광합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성분이 되는 게 고토입니다. 그래서 고토 성분을 넣어서 산성된 땅을 많이 중성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 비료들은 전체적인 게 보면은 화학 비료 같은 산성 승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때는 석회, 제오나이트 같은 석회 성분 많은 이런 비료를 많이 줘야 되고, 폐화석, 조개 껍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알칼리 성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땅을 순환시키고 정렬시킬 때는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미생물 먹이에는 미강이라든지 유기물 비료, 폐사료 같은 거를 유기물 먹이라 해서 복합적인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이 유박 비료를 유박 퇴비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량 요소를 이렇게 주는 비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성분을 이렇게 보시면요, 예를 들면은 수용성 분소, 수용성 아연, 이게 0.03, 0.06, 몰리브덴 0.003, 마그네슘 0.004라고 적혀 있는 그런 성분들은 0.3, 30% 정도는 괜찮은데, 이 물 정도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몰리브덴이 0.005면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량 요소를 가미한 사기치는 농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농약은 절대 구매하시지 마시고요. 만들었다 하더라도 추천한다 그래도 사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유박 비료 같은 경우도, 화학 비료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유박 비료 같은 경우에도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비료들이 있어요. 팜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그런 껍질들은요, 이미 질소, 인산 그런 성분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요, 내용만 풍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곰팡이가 잘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곰팡이가 잘 썰어야지 비료와 거름이 될지인데, 그런 성분들은 야채팜, 뭐 옥수수 이런 찌꺼기들은요, 적재가 섞이는 건 괜찮은데 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구매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분들은 잘 섞지도 않고 곰팡이균도 잘 오염되지도 않고 질소 인산에 대한 꼭 필요한 영양분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에 또 비싸게 팝니다. 가격 대비에 구매하지 마시고요. 개분, 돈분, 우분 중에서도 그래도 개분을 선택하시는데, 개분 안에서도 개분은 가스가 많이 차니까 돈분이랑 여기에 적절하게 대두박이라든지 식물성, 아주까리박 같은 식물성 성분이 많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걸 한번 꼭 기피해서 첨가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유박은요, 닭똥, 돼지똥, 소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부속물이 어떻게 잘 섞여 있는지 대해서, 그래서 그걸 곰팡이균을 내서 그리고 발효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시고 하십시오. 잘 섞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잘 섞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박도 그리고 화학 비료도 그 성분과 성량에 따라서 응용을 하셔서 비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료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소질, 또 마그네슘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일 때 다시 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봐. 마요, 이리 와. 마요.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됐고, 점잖아. 우리 됐고 되게 점잖죠. 빈집을 지키는 진짜 독보적입니다. 이 비료는 하얗게 생겼죠. 하얗게 생겼는데 이건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입니다. 할 때 여기 보면 질소가 46% 이상에서 질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성분은 과다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뿌리하고 씨앗에 가까이 있으면은 녹아버리고, 물을 타서 연면 시비할 때도 물을 적절하게 타고 적절한 양을 해서 많이 띄워야지만이, 뿌려야지만이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요, 질소 성분이 많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과육을 크게 키울 때, 생산성을 매우 높일 때는 이 질소 성분의 비료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맞춤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22 이렇게 10 8 그래서 플러스 밑에 있는 건 미량 요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맨 아래에 보면은 질소량이랑 쭉 나와 있죠. 22%, 10%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고토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과 붕소가 이렇게 미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밑거름용으로 많이 쓰는 비료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생산성을 높일 때는 질소, 인산, 칼슘이 적절하게 있고, 그 다음에 칼륨, 마그네슘 고토, 그리고 황 같은 붕소 이런 거를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시고요. 수확계에는 질소와 칼륨이 많은 종류를 많이 하시고요. 또 수확 전에 많이 크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질소 인산 가리가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질소가 아예 없고 인산 칼슘만 많이 있는 비료를 주면요, 절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비대기 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질소가 꼭 있는 걸로 비대기를 하시고요. 마지막 영양제 후비료는 이게 플러스로 적혀 있는 것 질소량이 많을수록 후비로 많이 주시고요. 적절하게 적혀 있는 이런 거는 영양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황산가리라고 있죠. 황산은 맛과 그리고 향, 그리고 품질을 많이 높이는 거고요. 가리는 뿌리를 털실하게 해서
과육을 단단하게 하고 잎을 튼튼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후비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박의 보는 법도 아셔야 되는데요. 유박은 여기 보면은 배합 비율이 쭉 적혀 있어요. 아주까리 유박이 58%, 최종 유박이 30%, 미강이 12%. 식물성 유박 비료예요. 식물성 유박 비료고 개분이나 돈분, 우분이 포함되지 않은 건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겠죠. 개분, 돈분, 우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뭐 톱밥이나 왕겹, 버섯 베이지 같은 그런 성냥을 넣었던 성질이 있으면 가격이 많이 높은데 가격이 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질소와 인산 가리가 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뭐 야자, 뭐 팜, 옥수수, 뭐 박 같은 그런 껍질류가 있고 많이 있는 것들은 유박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분, 어분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동물성들은 좀 영양분이 많은데 식물성은 가면 갈수록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 더더욱이나 야자, 팜, 가루, 껍질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것들은 영양분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곰팡이를 썰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아주까리 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렴해야 됩니다. 아주까리 박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거예요. 미각에는 최종 유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아주까리 박은 좀 떨어지는 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도 아주까리 박이 좀 많고 대두박, 미강, 최종박, 식물성 뭐 원에 뭐 할 수 있는 가수용으로 나오는 건데 요런 걸 뿌리면은 동물성 개분, 돈분, 우분을 넣을 수 있는 유박이 필요한데 개분, 돈분, 우분의 그름을 내고 또 식물성 그름을 적절하게 뿌리는 게 굉장히 좋겠지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직 개분, 돈분, 우분은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식물성을 주로 쓰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고토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죠. 스케 고토는 마그네슘이고 스케는 알칼리 성질을 주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화석이라든지 그런 성질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게 알칼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스케 고토는 산성된 땅, 화학 비료를 많이 해서 땅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던 그 땅에 보시면 흰 가루처럼 보이는 땅들이 많은데 산성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산성 성질이 있을 때는 알칼리 성질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스케 고토 같은 이런 성분에 되어 있는 비료를 하셔서 산성 성질을 중성 성질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량 요소를 보실 때 예를 들면은 요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미량 요소들을 보실 때 0.0033 뭐 이렇게 몰리브덴 너무 이렇게 0.000이 나와 있는 그런 미량 요소들은 구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 거의 사기성 농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농약 성분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30% 내지 20%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의 미량 요소를 첨가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화학 비료성 이런 성질을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괜찮네요. 30% 정도의 붕소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유박도 마찬가지. 유박 비료도 야자, 팜, 찌꺼기가 많은 식물성은 많이 효과가 없고요. 더더욱이나 어분, 골분 같은 그런 육식성, 그런 잡식성, 그런 미생물이 적절 살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유박과 그리고 식물성 유박이 적절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식물성 유박이 많이 있을수록 가격이 많이 저렴하니까 비싸게 파는 유박은 사용을 조금 지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박 비료는 미리 1년, 2년 묵혀놓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사용하면 가스도 많이 차고요. 또 바로 하는 좀 시간이 더디 걸리니까, 왜냐면 바로 하게 되면은 막 떡집니다. 떡을 져서
바로 생기는 오래 걸리니까 1년 내지 2년 정도 묵혀서 미리 구매를 하셔서 시간이 한 1년 이상 경과가 돼서 뿌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